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CNN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또 보도되었습니다. 이 양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몇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나토 사무총장과 다른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계관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등의 우리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한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볼턴식의 리비아식 모델,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한 답입니다. 또 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일종의 경고한 데 대한 트럼프의 답변 성격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까 오늘 이 트럼프의 답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 회담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은 양쪽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김정은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정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북한은 속된 말로 작살날 것이다. 그런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decimated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흥미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나를 만나서 합의를 하면은 당신은 안전하겠지만은 합의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때는 각오를 하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비아식 모델은 적용 안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리비아식을 2003년, 2004년에 리비아가 핵을 완벽하게 포기한 그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더니 2011년에 아랍의 봄 사태 때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카다피를 쫓아내고 카다피는 노상에서 맞아 죽었다. 그때는 리비아가 핵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에 핵이 있는데 리비아식 공갈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2011년에는 미국이 카다피한테 물러나면은 권좌를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을 김정은이가 포기하면은 계속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아마도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들으면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다피에게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때려버렸다. 이라크에서도 그랬다. 그래서 후사인이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CNN의 코멘트에 의하면은 북한에 경고를 했는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은 카다피식으로 쫓아내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경고로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은 카다피 운명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로 들린다. 이렇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상하게 김정은이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시진핑을 2번째 만나고 와서는 강경해졌다. 아마도 중국이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꼬드겨 가지고 강하게 나가라고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통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은근히 시진핑에 대한 또 경고로 들립니다. 시진핑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 손에는 중국 무역 제재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김정은이를 뒤에서 그렇게 부추기지 말아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그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은이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가 원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 회담이라는 것은 양쪽이 원해야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절대적으로 앱솔루트리란 말을 씁니다.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만나고 싶지 않는 모양이지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김정은이가 김계관을 내세워 가지고 협박한 데 대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맞받아친 것 같습니다. 맞받아쳤는데 딱 요약을 하면은 나를 만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나지 않으면은 그때는 각오해라. 만나면은 자리는 보장해 준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 다음 단계는 뭐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카다피의 꼴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답할 거냐? 이 김정은이가 답을 해야 돼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참지 않고 또 트럼프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김계관이를 상대하는 것은 볼턴이 상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격에 맞지 않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한 셈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직설적으로 한 셈입니다. 나하고 협상해서 살래? 아니면 협상 안 해서 죽을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꾸 장난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김정은을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나서부터 더 김정은이가 솔직하다, 예의 바르다, 그리고 확실한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결심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니까 워싱턴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직한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또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몰라요.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했느냐,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과연 제대로 설득했느냐, 아니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생각을 우리한테 과연 정확하게 전달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으로 뉴욕타임스가 서울 특파원이 쓴 기사를 통해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자로서 아주 곤란한 위치에 섰다. 이런 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중재자 또는 중매자라고 그러죠. 매치메이커, 중매자로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서가지고 평양과 워싱턴으로부터 다 같이 과연 정직한 중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이른바 진보적이므로 워싱턴 노선과 이탈해가지고 화해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경제 지원 또는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 어떤 문성묵이란 분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이 중매를 하려면 서로 좋아져야 하는데, 서로 좋아해야 하는데 양쪽이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뉴욕타임스가 여기 보도했던 대로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고 체제를 보장받는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수교한다든지 평화협정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일종의 체제 보장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이것이 평양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차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또는 트럼프하고 대결해야 하는 마당에서 자기 입지를 좀 높이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월 13일 한국의 지방선거 하루 전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수파가 공격에 처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나오니까 보수파에게 무기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보수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반응을 놓고 보면은 저는 지난 3월부터 쭉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핵화라는 이 말을 서로 잘못 이해하고 또 우리 정부는 미국에 잘못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오해가 풀리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영호 공사도 가장 강조한 것이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 말한 진실은 이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핵을 포기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자꾸 비핵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잘못된 어떤 환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4월 20일에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이란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와서 책임 있게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핵실험 더 할 필요도 없고 풍계리 실험장도 사명을 다했으니까 오로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를 앞으로 호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어디에 핵 폐기가 있습니까? 더구나 핵무기를 체제를 지키는 보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금. 또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보장장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거기에 무슨 핵 폐기란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 또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고 해가지고 거대한 환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솔직 담백하게 핵을 폐기하고 북한 경제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트럼프 대통령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상 지금 북한과 실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감정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났는데 그 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진실 게임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북한과 대결하거나 협상할 때 북한이 하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완전히 큰일 납니다. 북한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니까 저들이 말하는 민족적 화해,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지금 이게 민족 공조하는 꼴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게 민족 공조입니까? 그러니까 저자들이 하는 말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맨정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북한은 한 번도 핵 폐기를 약속한 적도 없고 오로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그것은 요약하면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놀라운 사실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한미동맹 해체 뒤에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한다는 이런 틀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한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의 비핵화 용의, 이것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무게중심은 한미동맹 해체, 사실상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등에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 문서를 서로 연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의 사실상 무력화, 그 뒤에 남북한 연방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볼턴 대사는, 볼턴 지금 안보보좌관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자리가 아주 어색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동안에 한반도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북한이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가 이제는 그 진상이 드러나면서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의 이 직설적인 이야기,
우리하고 딜을 하면은 당신 살 수 있다.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계속 앉혀주겠다. 그러나 딜을 하지 않으면은 가다피 신세가 되는 것을 각오하라는 이 메시지에 김정은이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